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사 온 사람들은 겨우내 언 땅을 고르고 꽃을 심기 시작했죠. 지낼만 하세요? 네, 마을이 너무 좋아서 평생 살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매력에 푹 빠진 연말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듯하게 심어지는 모종을 보니 올해도 풍년일 것 같네요. 요즘은 진짜 기술이 발달해서 진짜 비료랑 약도 다 약통이랑 비료통이랑 다 있잖아요. 저기. 임촉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사람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며 모내기 현장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이 사람.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장이 돼서 지금 향천 1리 이장을 맡고 있는 정은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줄고 살았었죠. 여기 이제 연고는 없고요. 그냥 제가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던 조그만 사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었는데 애들이 여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곤충 잡고 연못에서 막 올챙이 잡고 이걸 너무 좋아해서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차피 제가 계속 글을 써야 되니까 좀 이렇게 한적한 데서 누운풀처럼 이렇게 살아야겠다. 엄마는 글 쓰고 애들은 자연에서 이렇게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과감하게 삶의 송두리째 뽑아서 이곳으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작가 출신 이장님이셨군요. 서울 가면 아파트 한 채에 뭐 10억, 20억 간다니까 나는 열 근데 받지. 서울에 있는 100억짜리 아파트 줘도 난 서울 가서 안 살 것 같아. 여기 1억짜리 집 짓고 살지 나 서울 가서 못 살 것 돈 같아. 있으면 서울서 살 필요가 없어. 없어. 아유 저는 저도 그냥 왜 서울 서울 살아? 가요. 아니 그런데 정말 어쩌다 이장님이 되셨어요?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께서 오시더니 제 손을 잡고 마을회관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돼지 분뇨 때문에 축사를 증축하는데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같이 좀 동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악취추방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악취추방위원회가 뭐고 그것을 그 단체를 통해서 이거는 차차 이렇게 없애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집에 와서 A4 용지에다가 유면지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면화 시켜서 주민들한테 이제 보여드렸어요. 특기를 살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셨군요.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진심으로 마을의 고충을 함께 나눈 것이 주민들에게도 느껴졌나 보네요. 아무래도 자주 만나는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만난다라는 거는 저와 그만큼 뜻을 같이 한다라는 거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옆집 아주머니나 뭐 이웃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많이 의지하고 힘도 받고 조력을 받고 있죠. 마을이 사라지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서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정 이장님은 서로 밀어내고 쉬게 하는 대신 주민들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이 분뇨 냄새로 마을이 좀 분열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이야기를 소재로 주민이 직접 시나리오 제가 쓰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언급을 하면은 되게 좀 약간 좀 재밌는 그런 일이 되겠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되게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한번 벌여봤었는데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구나 다른 지역 출신, 그것도 여성 이장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성공한 것은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닐까요? 이 마을의 변화요? 그럼 있었죠. 악취의 주범인 분도 계셨고
그리고 다 고령자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머 내가 이 대사를 외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극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자신감이 생기신 거예요. 정은정 이장님은 이제 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낯선 곳에 터를 잡고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이지요. 예, 그냥 요 상태에서 심심하게 너무 짜. 일단은 우리가 여기가 좋아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들의 문화를 도시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내가 비록 도시에서 그렇게 살았어도 더더욱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분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적인 귀촌 귀농을 하려면. 나지막한 건물들이 여유롭게 느껴지는 도시 공주. 이 조용한 도시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장에게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여행으로 왔는데 그때 엄청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이 약간 이제 약간 번아웃 가까운 상태로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힘들다 그랬었는데 공주 딱 오니까 이제 익숙한 낮은 스케일과 드문 인구 밀도 차도 별로 없고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 속도의 그 반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퇴사한 다음에 좀 쉬러 내려왔을 때 잠깐 쉬다가 올라가야지 하는 마음이 이제 정착하게 된 걸로 된 거죠. 그래도 말이 그렇지. 여행을 왔다가 정착한다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전제가 있었던 게 서울에서만큼 벌지는 못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서울은 더 많은 비용들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만큼을 벌어야 돼라는 압박감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좀 덜 쓰고 뭐 좀 덜 하면 되지 뭐라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경쟁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곧 내가 마음 편히 살아갈 곳을 선택하는 문제로 이어졌고 내 아이가 살아갈 곳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인근의 대도시를 끼고 있는 공주에는 낮에도 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박 작가 밥 먹고 온대요? 뭐야? 끝나고 먹으면 되잖아. 제가 너무 먹어서 어쩔 수 없다고 오면서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박 작가가 끼니를 모르면 활동을 못 하더라고. 당 떨어지는 스타일이라. 한 달에 2번 북클럽을 열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서동민 씨. 그런데 오늘 함께 한 사람들은 모두 공주 사람이 아니라네요. 그때는 약간 근데 그런 의미 없는 죽음이 많지 않았나? 약간 그 따라갔다가 그 어떠한 그 정치 세력에 휘말려가지고. 심하게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이들은 내포와 세종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책 모임이 좋아 이렇게 먼 공주까지 매주 온다고 합니다. 뭐랄까. 이게 이 사람이 그랬잖아. 자기가 이 편지를 받아야지만 산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기 존재를 계속 드러내고 싶은? 사이에 있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은 동민 씨가 최근 변화하고 있는 인구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옛날에는 정주 인구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관계 인구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구를 좀 관심 있게 챙기면 공주는 정주 인구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져가고 다른 걸 제공해서 서로 이제 교류할 수 있게 그러면
관계성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교류 인구와 정주 인구의 중간 개념이라는 관계 인구. 이 또한 마을 소멸 위기를 벗어날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관계인구라는 개념이 그래서 좀 등장을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관계인구가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인구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특히 이제 지방 도시에서는 청년 인구처럼 뭔가 활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 인구들의 유출이 심각한데, 그 관계 인구들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보고 있어서 그런 뭔가 지역 발전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 관계 인구라는 개념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